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센터의 쌤이고요. 스포츠센터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저번 시간 바로 저번 방송에서 그 지금 메이저리그의 그 3명의 선수, 네. 일본 선수 2명, 한국 선수 1명 네, 네. 이적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메이저리그 뭐 신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적 소식 그렇죠, 전해드렸는데 네. 일단 이정우 선수가 사실 생각 이상으로 네. 어마어마한 금액에 저는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6년 기준 1억 1,300만 불인데 거의 뭐 추신수 선수가 네. 그 미국에서 한창 주가를 날리고 FA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7년 1억 3천만 불에 FA 그 텍사스 레인저스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거랑 차이가 안 나고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랑 계약할 때 4년 8천만 불이었어요. 네. 물론 연평균으로 쳤을 때는 류현진 선수가 더 높지만 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정우 선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저번 시간에 김하성 선수도 언급을 했지만 김하성 선수는 겨우 4년 2,800만 불에 갔습니다. 연평균 1,000만 불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연봉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연봉이긴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기대 수준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네네. 그래서 좋은 면만 다 볼 수 있는 네네. 왜 그러냐? 일단 이정우 선수의 그 KBO 시절 성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KBO에서 7시즌을 떴습니다. 일본 7시즌을 뛰면서 타율 3할 4푼, 출루율 4할, 네. 장타율 4할 9푼.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WAR 지표가 7시즌 동안 37.5, 한 시즌에 5 이상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신인 때부터. 네. 근데 문제는 홈런 개수입니다. 홈런 개수가 65홈런이에요. 7시즌 동안 65홈런이라는 거는 연평균 10개가 안 된다는 소리죠.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와 이정훈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한국에서 30홈런 이상을 쳤던 선수예요. 이미. 네. 하지만 미국에 가서는 지금 아무도 김하성 선수를 파워히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수비가 좋은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타격 성적이 KBO 시절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좀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장타율이 부재가 돼 있다는 게 좀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정확한 생각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 선수를 약간 그 일본의 이치로 선수를 대비해서 영입을 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치로 선수도 완전히 교타자, 그러니까 홈런을 치는 선수가 아니라 컨택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고 네. 거의 뭐 메이저리그에서 명예전당급 활약을 꾸준히 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메이저리그 최다 안타 기록도 이치로 선수가 가지고 있고 약간 느낌이 약간 이정도 선수를 생각나게 하네요. 네네네. 근데 보통 KBO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가는 선수들은 다 장타력이 있었던 선수예요. 그동안은 뭐 박병호 선수라든지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박병호, 뭐 김현수 선수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훈 선수보다는 장타력이 좀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황재균 선수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 모두 장타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였는데 살짝 좀 홈런 생산 능력이 아쉽다 분명. 그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조금 약간 미지수인 부분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빠른 볼의 대처입니다. 메이저리그는 가면 갈수록 지금 강속구의 시대예요. 네. 근데 KBO 리그는 아직 그 수준에는 분명히 다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또 2023 시즌 초에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면서 타격폼 변신을 꽤 했었어요. 한번. 그래서 빠른 볼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내가 올해 끝나고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으니까 스카우터 눈에 들기 위해서 그 빠른 볼에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폼을 바꿨다. 네. 근데 그게 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성적이 완전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결국 시즌 중에 다시 원래 타격폼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다시 성적이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저는 장점과 단점 두 개를 다 봤는데 첫 번째 일단 장점으로는 시즌 중에 타격폼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회복을 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정우 선수는 해냈고 분명히 타격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컨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확실히 도가 텄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과연 이 스윙을 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빠른 볼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 한국과 구질이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속도가 다릅니다. 일단. 사실 세계 최고의 괴물들만 모인 자리니까요. 저 한국에서는 150km 던지면 강속구 투수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160km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10km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이정우 선수가 이 타격 폼을 처음에 바꾸기로 결심을 한 것도 김하성 선수의 조언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처음 메이저에 가서 내가 그 빠른 공 대처 힘들어서 너도 아마 오면은 굉장히 고생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타격 폼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 실패가 한국이라서 실패한 건지. 그렇죠.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메이저리그에 가면 또 먹힐 폼인 건지.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뭐 당연히 이정우 선수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럼요. 한국인으로서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한국 야구 수준에도 분명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길 희망하지만 조금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소개해드린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어쨌든 계약 규모로서는 분명히 샌프란시스코의 기대가 담겨 있다. 어마어마하다. 분명히 개막전부터 주전으로 나설 겁니다. 이 정도 계약 규모. 그럼요. 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그 연봉 액수 자체가 이게 선수가 그 주전으로 뛸 수 있냐 없느냐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거든요. 큰 돈 쓰고 안 쓰면 네네. 팬들이 화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또 과거 황재균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었었어요. 그래서 뭐 첫 홈런, 첫 타점 이런 기록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또 계약 인터뷰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우측 담장이 바다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까지 가는 홈런을 치면 그걸 이제 스플래시 히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깥에서 막 카누 타고 맞아요. 홈런볼 잡으러 가는. 네, 배 띄운 사람들. 그래서 황재균 선수는 그 스플래시 히트는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정우 선수는 한국인 최초의 스플래시 히트 자이언츠 소속으로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네. 이정우 선수 정도 되면 메이저리그 그 스카우터들이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괜히 뽑아간 건 아니다. 네, 그래 어쨌든 뭐 서부로 갔다는 점도 저는 말씀하셨듯이 적응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창동 가서 샌프란시스코 내려가면 LA 가서. 네, LA 다저스랑 또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LA 원정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오타니랑 또 그 야마모토 선수랑. 그렇죠, 맞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은 게 아니라 뭐 거의 기정 사실이죠. 네. 풀타임으로 뛸 수 있다면은. 그렇죠. 뭐 그렇고요. 사실 저는 더 놀랐던 계약은 말씀하셨던 그 야마모토 선수의 계약. 이게 단순히 로탈런님께서 액수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12년 3억 불이라는 가치는 메이저리그 역대 10위 안에 드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4천억이. 네, 왜냐하면 총액 3억 불을 넘긴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메이저리그 전체 역사상 통틀어 봐도. 물론 최근 시장이 커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뭐 단연코 오타니 선수가 1위가 된 거고 7억 불은 뭐 앞으로 향후 20년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 신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첫 입성하는 선수에게 거의 메이저리그 넘버 원 선수급의 계약을 안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이 야마모토 선수가 포스팅에 나섰을 때 2억 불대 초반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근데 그게 점차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팀이 붙었거든요. 경쟁 옥션이 됐군요. 네네. 뭐 뉴욕 매츠나 뉴욕 양키스는 뭐 정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LA 다저스가 하이제킹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타니 선수의 공도 분명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일본 야구를 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졌다. 저는 그게 좀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오타니도 그렇고 야마모토도 그렇고 사실 많은 선수들이 일본에서 많은 선수들이 미국에 갔지만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고 좀 옛날로 돌아가서 박찬호 선수가 뛸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일본인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이치로 선수 제외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당시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다르비슈 선수도 아마 일본으로 돌아간지 아닌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나카 선수도 있었고 그 뛰었던 어쨌든 일본 선수에 대한 이상이 분명히 높아졌고 저는 이 원인이 이번 2023년 WBC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것도 크게 봅니다. 그래서 WBC에서 일본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 오타니 선수가 그 결승전에서 모아놓고 했던 연설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뭔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일본 야구에서 탑을 찍었으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탑을 찍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분명히 변화가 있다. 오타니가 제가 봤을 때 많은 걸 바꿔놓은 것 저도 같아요.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마모토의 이 계약은 분명히 오타니의 공이 크다. 그리고 오타니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피지컬부터가 말이 안 되죠. 그 탈동양인이라는 걸 넘어서 그렇죠. 웬만한 서구형 체형보다 더 큽니다. 사람이. 네네네. 그 정도에서 나오는 파워 네. 그리고 멘탈 관리 빼놓을 게 없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에인절스에 있었을 때인가요? 그때 마지막에 좀 잡음이 좀 있었죠. 구단하고. 그렇죠. 그거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 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야구 그 메이저리그의 연봉이 올해 대폭 상승됐대요. 맞아요.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장도 분명히 커지고 그래서 오타니 선수 얘기 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아까 그 전 방송에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10년 7억 불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95%를 받는 계약입니다. 맞아요. 그게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만 원이 10년 뒤 100만 원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싸지죠. 싸지죠. 네.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10년 7억 불 계약이지만 카운트가 되는 건 4억 불대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연봉 셀러리 캡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는 10년 4억 불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꼼수 계약인 거죠. 이게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네. 전 구단의 어떻게 보면은 전력 평준화, 야구가 너무 재미없어지는 걸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도인데 오타니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명예를 얻은 건 맞지만 그렇죠. 이게 편법을 활용했다는 건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연봉 지급을 이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셀러리 캡의 여유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야마모토 선수도 그렇죠. 그 자금을 쏟아 부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많아요. 현재로서도. 둘만 합쳐도 10억입니다. 10억 맞습니다. 달러. 맞습니다. 10억 달러면은 1조죠 거의. 두 선수에다가 1조를 쏟아본 거예요. 맞아요. 10억 달러. 맞아요. 1억 달러면 1000억 달러니까. 네. 1000억 원이니까. 과거 옛날에 옛날이라고 해도 한 20년 전? 네. 그때 뉴욕 양키스가 좀 욕을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악의 제국이다. 그렇죠. 모든 선수들을 다 휩쓸어가는. 지금 약간 LA 다저스가 그렇게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축구로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었고요. 첼시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었고요. 다저스의 이런 선택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게 2023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서 광탈을 했거든요. 선발 투수의 부재로 인해서. 정말 좋은 그 정규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시리즈에서 광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야마모토라는 선수에 좀 더 공을 들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타니 선수의 계약도 조금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 부상 경력이라는 게 분명히 쉽지 않은 부상 경력이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그 팔꿈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수로서는 일단 1년 이상은 재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재활 후에도 과연 예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의 여부와 또 그 부상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분명 우려도 있고요. 허리에 다쳐보셨습니까? 다쳐본 적 있죠. 한 번 다친 허리는 계속 다쳐요. 그렇죠. 이게 근육인대라는 게 네. 완전히 100%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좀 다른 종류의 수술이긴 하지만 그 인대를 다른 데서 채취를 해가지고 재건을 하는 뭐 그런 수술이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부상 경력이 있다는 거는 선수 커리어에 분명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타니 선수가 10년 동안 사실 10년은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LA 다저스에서. 그렇죠. 최소 5년에서 뭐 최대한 7년까지 부상 없이 커리어를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오타니 선수는 어쨌든 부상이 없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관건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다저스에서도 저는 도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내년 메이저리그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또 특히나 이제 한국인 팬분들도 이미 김하성 선수가 2023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그렇죠. 또 이정우 선수가 역대 최고 금액으로 메이저리그 입성을 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관심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서부 팀의 중계 시간이 한국에서 보기가 좋아요. 맞아요. 네, 토론토로 류현진 선수가 갔지만 항상 새벽이거든요. 새벽 3시, 4시. 못 보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박찬호 선수 경기 보던 기억이 나면 토요일 뭐 오전 11시. 네. 이렇게 이제 밤 경기면은 한국에서는 아침이니까. 그렇죠. 딱 14시간 차인가 그럴 거예요, 시차가. 맞아요. 아니, 한 더 됩니다. 그런가요? 17시간 거의 18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동부가 1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네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팬분들께서 그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에는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을 때. 어쨌든 뭐 내년은 뭐 2024 시즌은 조금 더 기대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 팬분들께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정우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네. 마치 오타니 선수가 그 일본 리그의 위상을 올려줬듯이 그렇죠. 이정우 선수도 좀 KBO 리그의 위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